유명한 연극 배우 마일즈는 매일매일 연극 무대에 올라야 합니다. 그 연극을 싫어하지만 제작자는 계약서 조항을 들이대며 무대에 서라고 다그칩니다. 마일즈는 공연 후 열리는 파티도 지긋지긋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애인과 해외로 도피하려 하지만 결국 누군가의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는 죽는 순간 무대 커튼이 내려오는 것을 보며 같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한 지옥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작가 스탠리 앨린이 1954년 발표한 타임 루프물의 회식격인 단편소설 하우스 파티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매일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만약 개개인의 인생을 아주 빠르게 재생해서 본다면 그가 매일 반복하는 수많은 루프 구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것이 타임 루프 아닐까요? 많은 이들은 타임 루프에서 그리스 신화의 시지푸스를 떠올립니다. 그는 굴러떨어지는 돌을 정상까지 계속 올려놓는 형벌을 받습니다. 반면 타임 루프에서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원히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순간이 수만 번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팜스프링스의 주인공 마일즈는 우연히 타임 루프에 빠져 어느 리조트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탈출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냥 주어진 상황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죠. 무한 반복 속에선 찾을 수 없는 행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 마일즈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한 반복은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타임 루프물에선 주인공은 그곳을 탈출하려고 온갖 시도를 합니다. 타임 루프란 특정 시간대가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간대를 단 한 번 반복하는 이른바 회귀물은 일반적으로 타임 루프로 불리지 않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런 경우죠. 타임 루프 작품들은 미니멀 음악처럼 끝없는 반복이라는 토대 위에서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여기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건이 그 시간에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평행 우주 가설의 타임 루프 스타일을 접목한 영화 소스코드에선 루프가 일어나는 시간이 단 8분입니다. 주인공은 그 시간에 열차를 폭파한 테러리스트를 추적합니다. 눈을 뜨면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유형입니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이 대표적이죠. 폭설로 어느 마을에 갇힌 주인공은 매일 똑같은 라디오 멘트로 시작되는 하루를 맞게 됩니다. 그는 그런 상황이 너무 괴로워 물속에 토스터기를 빠뜨려 자살을 시도하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침대에서 깨어나 똑같은 라디오 멘트를 듣게 됩니다. 수십 년 정도의 긴 세월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켄 그린우드가 1986년 발표한 장편소설 리플레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소설에서 25년이란 세월이 10번 반복되며 주인공은 그 과정에서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10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 반복형 작품은 모든 생명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윤회의 경우엔 이전의 기억을 갖지 못합니다. 이번엔 기억 유지 관점에서 루프의 유형을 나눠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타임 루프 작품에서 모든 상황이 초기화돼도 체험자의 기억은 유지됩니다. 기억 유지야말로 루프 작품들이 인기를 끄는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가올 일을 훤히 알고 있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상에서나마 이루는 쾌감을 얻게 됩니다. 루프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죽을 때쯤 돼서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경우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 등장인물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큰 공포를 안겨줍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앞서 소개한 스탠리 앨린의 하우스 파티입니다. 총을 맞는 극한 상황에 이르러 주인공의 뇌리에 루프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기억은 못하지만 수시로 데자뷰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주인공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사건의 단서를 찾습니다. 데자뷰는 타임 루프와 더불어 윤회 가상현실을 다룬 작품에서 자주 표현됩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타임 루프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걸어가다가 번개를 맞는 것처럼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암시만 줄 뿐입니다. 영화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선 타임 루프를 전술 무기처럼 사용하는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그 능력을 흡수한 지구인이 외계인들을 물리친다는 설정입니다. 영화 롤라러는 마치 게임처럼 루프가 진행됩니다. 20분 내에 큰 돈을 구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남자친구를 구하려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롤라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게임기 시작 버튼이 타임 루프를 일으키는 셈입니다. 타임 루프의 또 다른 특징은 장소의 동일성입니다. 시간 왜곡이 장소의 왜곡까지 불러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루프의 중심이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인 특이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임 루프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반복해서 생겨난 공포란 측면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 작품이 영화 비바리움입니다. 집을 구하려는 한 커플이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로 도착한 어느 마을에 평생 갇혀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마을의 집들은 공장에서 찍혀 나온 듯 모두 똑같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려고 해도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의 분석 철학자 데이비드 루이스는 시간 여행에 대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간 여행이란 개별 시간과 외부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여행이다. 이에 대해 나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그리니치 천문대의 표준시는 외부 시간입니다. 반면 나의 손톱이 자라는 속도는 개별 시간입니다. 보통의 경우엔 개별 시간과 외부 시간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임 루프와 같은 시간 여행에선 두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 여행 가능성을 밝히는 여러 가설이 등장했는데 수학자 쿠르드 괴델의 닫힌 시간 곡선 이론이 타임 루프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괴델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으로부터 만약 우주 공간에서 닫힌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답을 구했습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처럼 강한 중력장은 시공간을 심하게 비틀어서 이런 닫힌 시간 곡선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론상이지만 사람이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면 과거로의 반복적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타임 루프는 니체의 영혼회귀 철학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 철학에 의하면 모든 존재가 이미 반복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마치 박제가 된 듯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니체는 영원히 반복될 우리의 운명을 긍정하면서 사랑스럽게 만들 것을 충고합니다. 아모르 파티란 말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이 씨를 뿌린 현대 물리학은 니체의 철학을 가정이 아니라 사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유지의 말을 남겼는데 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펼쳐져 있는 하나의 병풍처럼 존재한다는 말로도 해석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타임 루프란 그 병풍의 어느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입니다.